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하루 만에 무려 13%나 이제 폭락을 하면서 정말 이제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역사적인 대폭락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코스피뿐만이 아니라 코스닥까지 양시장 모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면서 대중들을 극한의 공포와 패닉으로 몰아넣는 비이상적인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지금 이 삼성전자 이미 가격 조정이 충분히 진행이 된 위치에서 주요 이동평균선들을 단단하게 지지를 해줄 것처럼 하다가 쏟아진 기습 폭락이다 보니까 빠르게 대응을 못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라 본데요.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던 건 우리는 다중 바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죠. 특히 수급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영의 수렴을 하면 임계점입니다. 수급의 임계점에 도달을 했고 차트의 패턴 그리고 이 수급 역시 완벽한 변곡점을 이루고 있다 정밀하게 짚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장이 열리면 이제 위든 아래든 거대한 방향성이란 게 나올 건데 상방 돌파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될 게 제가 보는 맥점 밴드에 시원한 상방 돌파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개인들의 수급이 매도로 털리는 역전 현상이 발생이 되는지 꼭 보시라고 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이 지금 반대의 방향이 진행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하방으로 지금 흘러내려버린 거죠. 보시다시피 맥점 밴드에 대한 상방 돌파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자, 수급 역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외국인 세력들이 바닥에서 사들인 이 물량들을 전부 다 개인들에게 폭탄 돌리기로 떠넘기는 악랄한 형태가 되면서 오늘 하루 만에 개미들이 무려 4조가 넘는 물량을 고스란히 다 받아내더니 아침 시가부터 직전 저점을 완벽하게 이탈을 시키면서 지금 무참히 깨버리는 이 엑시트 신호가 명확하게 발생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계속 이 냉혹함의 반복인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맥점 밴드가 깨지고 주가가 이탈할 시에는 미련 없이 엑시트 대응을 하시라라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과거 차트 보세요. 맥점이 이탈이 되면 무지막지한 급락이 나오고 깨지면 급락이 나오고 현재도 깨지고 나서 다시 이 급락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 세력들이 절대 이 노란 밴드 위로 주가를 올려주지 않는 이상에는 완벽한 상방의 전환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맥점 깨지면 우리는 무조건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결국 오늘 쏟아진 투매 폭탄을 만든 세력들의 악랄한 목적은 현재 밑바닥에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들어오는 약착 같은 개인들의 매스를 완벽하게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이런 끔찍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또 두 눈 부릅뜨고 정신만 바짝 차리면 우리가 소중한 계좌 지키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오늘과 같은 역대급 폭락 투매가 쏟아진 뒤에 과거 시장에는 과연 어떤 흐름이 전개가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삼성전자 과연 어디서 바닥을 잡고 기술적 반등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오늘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시장 폭락으로 마음고생하신 우리 구독자님들 진심으로 좀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이 어려운 장세 속에서 계좌 지키기 위해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은 댓글창에 힘내자라고 남겨주셔서 서로서로 응원 한 번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내셔야 저도 더 정성을 쏟아서 대응책을 짜드릴 수 있으니까요. 자, 힘내자는 의미로 좋아요와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하루 만에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4.51%나 이제 급락을 했고, 자, 코스피 지수도 보시면 장중에 무려 마이너스 11%나 급락을 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손에 꼽을 정도로 매우 드문 비이상적인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 평균 지수가 10% 이상 폭락한 게 정말 역사적으로도 단 몇 번이 안 됩니다. 자, 과거의 흐름을 보면서 제가 팩트만 딱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0년도 닷컴 버블 당시에 그때도 하루 만에 마이너스 11.63%라는 끔찍한 하락이 진행이 됐는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그 다음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날 곧바로 어떤 현상이 진행이 됐냐면 바로 이 기술적 반등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일주일과 한 달과 세 달 뒤를 보더라도 증시는 완벽하게 상방 전환에 성공을 했다는 거죠. 자, 01년도 9.11 테러 당시에도 무려 하루 만에 마이너스 12%라는 역대급 급락이 발생했지만 다음날에는 빠르게 반등을 해줬고 그리고 3개월 뒤에는 22%나 무려 급등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이와 같은 하락은 발생이 됐고 또 3개월 동안에 21% 전환을 해줬고요. 자, 그리고 26년 3월 4일 미국과 이란 전쟁에서도 역사적인 하락은 발생했지만 무려 36%라는
급반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과거 이론을 봤을 때 세력들은 더 과하고 잔인하게 하락을 만들수록 그 뒤에는 필연적으로 더 강력하고 폭발적인 기술적 반등이 반드시 존재를 했다는 거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7월은 지독한 조정봉이 될 거고 우리는 이 8월에 대반격봉을 노려봐야 합니다라고 강조를 해드렸던 건데 지금 7월봉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극한의 투매로 쏟아지는 상황이 됐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충분히 가격 조정이 거칠게 진행이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또 떨어지는 투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현재 투매의 이유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 바닥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약착같이 포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B2에 레버리지에 막대한 대출 자금들을 끌어와서 어떻게든 이 하락장에서 지금 물을 타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의 세력들은 아주 잔인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약착 같은 개미들의 매수 물량이 반대 매매로 쏟아지면서 나와야지만 시장은 진짜 바닥을 찍고 돌린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의 이 과정이 그 피를 말리는 반대매매 출의 과정이다라는 거죠. 즉 시장 참여자들의 극단적인 공포 심리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신용 미수 물량들이 연쇄적인 폭탄 반대매매를 불러일으키면서 가격을 지금 강제적으로 억누르는 수급 붕괴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그 비이성적인 언더슈팅이 쏟아지고 나서 바닥이 완성이 되면 시장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지막지한 이 급반등을 만들어내면서 본래의 가치로 회귀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 이 팩트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극한의 틈에 뒤에는 항상 거대한 반등의 기회가 존재했다. 지금 시장 참여자분들 모두가 엄청난 공포와 패닉에 휩싸여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멘탈 꽉 잡고 더욱 냉정해지셔야 됩니다. 항상 투매가 기회가 된 거지 우린 지금 도망칠 게 아니라 이 하락 폭풍이 지나간 이유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온갖 자극적인 악재 뉴스를 가져다 붙이면서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상 환율도 상당히 안정권에 들어왔고요. 지금 유가도 다시 급락을 하고 있다고 했죠. 안정권들을 다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유가도 급락했고 달러 환율도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역대급 조정은 철저하게 수급 구임 현상이 만들어낸 단기적 발작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게 바로 수급이었던 거예요. 수급. 다시 보자고요. 수급의 임계점이 온 상황에서 정말 중요했던 게 개인들의 매도세로 전환을 하는 거였는데 그리고 현재 시장 우리 증시의 핵심적인 키맨인 이 외인들이 바닥에서 다시 매수로 전환을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했던 건데 오늘 장 초반부터 그 수급 흐름이 완벽하게 어긋났어요. 개인들은 시장가로 매수를 하고 외국인들은 무자비하게 팔아치우는 기조로 흘러갔습니다. 이 개인들을 완벽하게 떨궈내야지 시장이 상방으로 돌리면 돌리는데 지금 더 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하락의 그 끝자락에서는 우리가 이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끔찍한 이 흠해가 매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맥점 밴드가 상방으로 돌파가 되면서 외인들의 수급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다고 했어요. 이탈이 됐어요. 자, 그런데 오늘 흐름을 보면 어때요? 지금 반등이 없이 원웨이로 꽂아버리면서 계속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직도 이 수급 고임에 문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완벽하게 해결이 된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기술적으로 볼 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갭은 지금 하방 지지에 실패를 한 겁니다. 갭에 대한 지지는 실패를 했어요. 자, 그럼 그 밑에 어떤 흐름이 있습니까? 바로 시월선이 또 존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던 게 자, 1일 전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의 추세대를 하락을 하고 있고 돌파가 나와서 그런데 이 페이크성 이 매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 그 흐름이 나오더라도 세력들이 준 최고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자리다. 그 자리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로 직전 고점 자리가 될 거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 다 밀린 거예요, 여러분들. 갭에 대한 지지 못했죠. 하방이 더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월봉상에서 이제 20만 원이라는 가격까지도 충분히 터치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하방으로 폭이 남아 있어요. 그 흐름이 진행이 되고 나서 이 삼성전자는 바로 이 급전환의 흐름을 만들 거다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가 대비에 대한 낙폭과대를 맥시멈으로 채운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이 툼에 우리가 겁먹고 홀라당 털어버리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포의 순간이 지난 순간에 V자 반등을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지금 이 하락 역시 절대 물리는 자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고점에 대한 매수를 논하는 게 아니고 투매가 충분히 떨어진 위치에서 그 클라이막스 공포의 지금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 신규 매수와 비중 확대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코스피 차트 다시 한번 볼게요.
지수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동안 계속 유지를 해왔던 5월선이라는 게 깨져버린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10월선에 근접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고점 대비 무려 3,300포인트가 지금 빠진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빠지는 파동이 아주 급격하게 빠졌다는 거죠. 짧게. 단 한 번의 파동으로 반등도 없이 급락을 만들었다. 항상 이 하락에 대한 속도가 가파르고 빠를수록 그 적점의 바닥에서는 기술적 반등, 이 V자 반등이 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기습적인 투매로 지금 당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라 보는데 지금 사태는 이미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전 말씀드리죠. 시장의 이 본질적인 성질을 잘 알고 있다고요. 현재 시장의 위치는 완벽한 과매도인 거는 팩트이고요. 오히려 전 내일 아침 시초가의 개파락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매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거긴 이 완벽한 바닥 매수의 타점으로 노려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역사적 통계를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증시 역사상 단 한 번도 안 일어난 일은 앞으로도 발생이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오늘 투심이 이제 코스피는 6,000포인트 찍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700포인트. 이 심리가에 둘 다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핵심 심리가를 기준으로 장중에 일시적으로 깨는 흐름이 진행이 될 수 있지만 그죠? 6,000포인트에서 아직 이 하락에 대한 폭이 남아있어요. 이 깨지는 구간이 이제 언더슈팅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아마 그 자리가 이제 개인들의 레버리지, 미수, 신용 물량들이 반대로 쏟아져 나오면서 의도적인 이 깨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피눈물이 나는 반대 매매 흐름이 쏟아져 나오면 외국인들이 다시 밑바닥에서 매수로 돌아서면서 싹쓸이를 해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자리가 아주 이 지독한 하락 파동에 진짜 극저점이 될 거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이 나오면 7월 14일 다들 기억하시죠? 이때 수급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개인들이 무려 5조 8천억 원을 공패 질려서 팔아버렸죠. 그때 투매 물량을 외국인들이 다 해갔고요. 이때와 같은 그 현상이 다시 한번 여기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3에서 이제 4거래일이 저항대에서 밀려서 내려오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개인들의 반대 매매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 저항대에서 지금 밀려오는 내일이 마의 3거래일째가 될 건데 그래서 저는 내일 아침 투매에서도 강력한 기술적 반등이 지금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는 주가가 맥시멈으로 떨어져도 결국 20만 원이라는 심리가에서는 폭발적인 기술적 반등 만들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 분석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제가 평소 방송에서는 이제 추세를 완벽하게 돌려세운 상승 종목들은 파동이 끝날 때까지 끌고 가면서 뭘 극대화라고 합니까? 수익을 극대화라고 해요. 늘 강조를 해드리는데 지금 이 삼성전자 현재 자리는 대세 상승 구간은 절대 아닙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이미 뚫어내기 버거운 이 악성 매물대들이 산더미처럼 쌓였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이 반등 역시도 다시 날아가기 위한 반등이 아니라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대응의 타점이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여기서 매수하라고 하는 거는 들어가서 대세 상승을 먹고 부자 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신규 진입자는 딱 이 기술적 반등 부분만 얄밉게 먹고 빠져나와야 되고 기존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바닥에서 평단가를 낮춘 뒤에 무조건 도망쳐 나와야 되는 생존용 엑시트, 즉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과거 IT 버블 사태에서도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현재와 같은 상승은 진행이 됐어요. 무려 저가에서 10배가 넘는 급등이 진행이 됐는데 과열 구간에서는 결국 어마무시한 급락이라는 게 발생이 됐고요. 과매도 국면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존재를 했지만 그 뒤에 다시 한번 이렇게 저점을 테스트하는 식의 이 시간 조정이 반드시 또 필연적으로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급락 이후에 나오는 이 반등 역시도 손실을 줄이든 운 좋게 수익 전환을 하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우리는 탈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세력들이 이탈하는 걸 우리가 뻔히 보고도 미련을 못 버리면 소중한 내 자금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몇 달씩 꼼짝없이 묶이는 지옥을 다시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고점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오늘처럼 바로 이 맥점이 다시 깨지는 흐름이 진행이 될 건데 이 신호를 무시했다가 오늘과 같은 이 쏟아지는 폭락을 다시 그대로 맞게 된다는 거죠. 항상 이 추세의 고점에서 발생되는 타고 가는 주가가 엑시티의 흐름이 되면 타고 가는 주가가 엑시티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항상 이러한 급락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는 거죠. 과거도 그리고 현재의 위치에서도요. 그래서 내일 장중에 차트를 제가 계속 째려보면서 끝까지 추적 관찰할 겁니다.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올 때는 그 수급이 순간적으로 바뀝니다. 급하게 외국인들의 이 매세가 들어오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삼성전자의 전환점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반등이 진행이 되면 제가 보는 이 맥점을 분명히 타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건데 타고 가다가 이 오늘과 같이 이런 깨지는 흐름이 진행이 되면 이탈이 되는 신호가 나오면 그때 우린 다시 한번 엑시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장중에 이 결정적인 맥점을 문자로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자,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눈뜨고 고베이는 이 주식판에서 내 계좌를 지켜낼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신호를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다이렉트로 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도대체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87.2%라는 압도적인 수익률로 전체 구동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구경만 하셔도 좋습니다. 투매가 나오면 저점이 형성이 되고 어디서 이 돌파 이름이 나오는지, 왜 지금 맥종코치는 이 폭락장에서 엑시트를 이야기하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 흐름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도 여러분들 실전 거래에 엄청난 도움이 되실 겁니다.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공개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께 매일 투명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깨지면 엑시트, 투매가 나오면 매수요. 자,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확실한 대응 타점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지금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